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주식으로 억대 연봉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분히 따라오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동평균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2월 25일 코스피 최고점 찍은 다음날 코스피 경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또 올린 코스피 경고 영상에서 코스피가 60일선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 코스피는 정확하게 60일선 녹색선까지 하락한 후 3월 11일 60일선에서 아래꼬리를 달고 이후 반등이 나왔습니다. 3월 6일, 3월 10일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삼성전자가 60일선까지 빠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3월 20일 정확하게 60일선을 찍고 아래꼬리 찍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3월 20일 05시 코스닥 경고 영상에서는 이평선 기법을 이용하여 코스닥 하락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드렸죠. 그 이후 정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매수 기회라고 코멘트하고 강조했던 하츠 급등 나왔죠. 그리고 어제 아침 매수 기회라고 코멘트하고 오늘 급등한 대봉 LS 모두 이평선 기법을 이용하여 급등 전에 맥점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올랐지만 최근 우리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 기회라고 했던 종목들 대부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제대로 알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이동평균선의 기본부터 실전 적용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부터 설명할 건데요. 초보자가 아닌 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고수가 된 후에도 기초를 되돌아보고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매일 기초 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메이저가 매집하는 종목을 상승 초기에 포착하면 그 종목으로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메이저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높은 확률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시세의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세의 움직임을 1차적으로 표현한 것이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하루하루의 가격 움직임은 불규칙적이거나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비정상적인 변동을 최대한 줄여서 주가의 흐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평균화한 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그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5일간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눈 평균값을 매일 구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60일간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60일로 나눈 평균값을 매일매일 구해서 그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이동평균선 종류에는 기간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 추세, 단기 흐름을 나타내는 3일, 5일, 10일 이동평균선, 중기 추세, 중기 흐름을 나타내는 60일 이동평균선,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120일, 200일, 240일, 480일 등등 이런 이평선이 많이 쓰이는 이평선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안 보이네요.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와 중기의 중간 정도, 단중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구할 때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단순, 지수, 가중, 기하, 조화 등의 이평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평선은 단순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이 지수 이동평균선이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일단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최소한 1년 이상 사용한 후 그 다음 필요하다면 지수 이동평균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기능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 두 번째 지지와 저항, 세 번째 회귀성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기능, 역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현재 주가의 방향이 상승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현재 주가의 방향이 하락이라는 의미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현재 주가의 단기 방향이 상승이라는 의미입니다. 3월 6일 미세먼지 관련주를 매수해야 한다 강조하고 설명드리면서 소개한 위닉스입니다. 빨간색 5일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단기 방향, 단기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동그라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3월 6일 급등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3월 7일 음봉으로 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게 당일 주가, 전날 윗꼬리와 당일 음봉만 본다면 주가의 방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5이평선은 명확하게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5이평선 빨간색 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평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만약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현재 주가의 중장기 방향이 상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이렇게 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평선 녹색선과 120일 이평선 회색선이 하락하고 있으니 중장기 방향, 중장기 추세는 하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참 쉽죠잉? 이제 한 단계 어려워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잠깐!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종 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하승훈 대박TV의 주식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시고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도중 광고가 나올 때는 긍정의 댓글을 달아주는 센스 좋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장기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배열도입니다. 이평선이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위에서부터 단기, 맨 위에 단기, 그 다음 중기, 맨 아래 장기 이런 순서이면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장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중기, 맨 아래 단기 순서이면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아래 삼성전자 이평선을 보면 5일 이평선 빨간색 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20일 노란색 선, 그 다음 60일 이평선 녹색 선, 그 아래, 가장 아래에 120일 이평선 회색 선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배열입니다. 상승 시, 눌림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선 이평선을 보면 가장 아래쪽에 빨간색 5일 이평선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21선 이평선 노란색 선이 있고 그 위에 60일 이평선 녹색 선이 있고요. 가장 위에 120일 이평선 회색 선이 있습니다. 역배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평선이 얽혀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구간은 정배열도 역배열도 아닙니다. 추세가 상승도 하락도 아닌 혼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에게 좀 어려우니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평선이 단기, 중기, 장기 순서인 정배열은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위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순서인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보여줍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눌릴 때, 즉 조정받을 때 지지 영역에서 분할 매수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 즉 반등할 때 저항 영역에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구간은 횡보하다가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하는 정배열 초기 구간입니다. 2015년 말 2016년 초 삼성전자는 60일 이평선 녹색선과 120일 이평선 회색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혼조 구간이죠. 그러다가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모입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입니다. 6월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5이평선이 가장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120일 이평선 회색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정배열이 시작됩니다. 정배열 초기 구간이죠.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렴 이후 정배열이 시작되면 눌림 시 무조건 매수하세요. 대부분 수익을 줍니다. 중대형 우량주가 이런 식으로 수렴 이후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은 향후 실적 등 펀더멘탈을 좋게 본 외국인 기관 등의 메이저가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이저가 주식을 매집을 했으니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든 거죠. 누군가 강력한 매수를 진행한 겁니다.
중대형 우량주가 이런 식으로 수렴 이후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든다면 비중을 왕창 실어서 매수해도 좋다 싶을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놀림시 어디에서 매수할 줄 모르겠다고요? 그것도 이평선이 알려줍니다. 이평선 기능 중에 지지 저항이 있다고 했죠? 종목마다 다르지만 정배열 초기엔 보통 1차 11선, 2차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가는 얇은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그게 11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 21선이 있죠.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배열 초기에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근이 바로 매수 급소가 됩니다. 돈 버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역배열이 만들어지면 초보자들이 손실 보기 쉽습니다. 역배열 이후 반등시마다 저항에 부딪히는데 반등 그 후반부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들을 유혹합니다. 반등에서 양봉이 쭉 뻗었죠.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여기도 반등에서 양봉이 쭉 뻗었는데 바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들을 꼬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하면서 이후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2017년 11월 5일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찍은 직후에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토마토TV 등에서 수차례 설명하고 그 후 1년간 반등시마다 이렇게 반등시마다 매도 사인을 내드렸습니다. 장기간 상승하고 역배열로 바뀌는 경우 또는 수렴 이후 역배열이 시작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등을 이용하여 무조건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부분 더 싸게 살 기회를 줍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등 많은 종목들이 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이유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을 분석하면 이런 급락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코스피는 2월 말까지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21선을 깬 이후에도 61선에서 반등했죠. 61선이 우상향이고 61선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월 중순에 21선과 61선을 강하게 한 방에 깼습니다. 강한 하락 에너지가 나온 거죠. 21선과 61선이 이후에 저항으로 바뀌었으며 21선과 61선의 방향이 우하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21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21선을 깨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 시장은 61선을 지키고 61선이 우상향 살아있는데 61선이 죽은 종목,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목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진지게 다 팔고 그리고 나서 사지 않고 반등할 때마다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보를 미리 알고 있거나 안 좋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죠. 아시겠죠? 어떤 종목을 볼 때는 시장과 그리고 그 종목이 속한 섹터와 비교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평선만 비교해도 난데없는 급락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기초 스텝 1을 다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재미있으셨죠? 며칠 안으로 급등주를 공략하는 데 필요한 이동평균선 스텝 2 그리고 스텝 3, 3를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하승훈 대박TV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승훈 대박TV의 성공을 응원해 주실 거죠? 이걸 알고 주식하자. 거래량의 비밀. 단기 매매로 월 1000만원 벌기 매매 기법. 주식 투자로 억대 연봉 벌기 캔들 기초편. 세력이 물량 털 때 같이 팔고 나오는 법. 세력이 물량 줄일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 급등주 차익 실현. 매도 잘하는 법. 급등 초기 포착 검색식. 주식 바닥에서 사는 기법. 세력이 사는 자리 파는 자리 맥점 공략법. 이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 주식을 싸게 잘 사고 고점에서 잘 파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주식 투자는 예측 30%의 대응이 70%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이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